도태호 대표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부담이 되네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또 실망하시면 안 될 거고 또 새벽같이 업무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앞에 저기 일찍 나오셨는데 제가 시간을 뺏지 않는 시간인데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마애가 하나 보이는데 혹시 이제 누군지 이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실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 네, 얘 이제 그 노먼 맥클레인이라고 시카고대 교수가 그 자전적 소설을 하나 썼어요. 자전적인 소설을. 그 소설을 영화에서 만든 것이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어린 노먼이 뭔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무엇을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지 한번 잠깐 영상 하나 볼게요. So it was with my formal education as well. Each weekday while my father worked on his Sunday sermon, I attended the school of the Reverend McLean. He taught nothing but reading and writing, and being a Scot, believed that the art of writing lay in thrift. Half as long. So while my friends spent their days at Missoula Elementary, I stayed home and learned to write the American language. Again, half as long. Good. Now throw it away. 줄이되죠, 반으로. 그 줄인 것을 반으로 줄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노먼은 나중에 교수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소설을 써서 자기의 가정 얘기를 소설로 쓰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영화화되게 됩니다.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는가는 제가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책은 다스요라고 하는 그 작가가 쓴 한 문장으로 말해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스피치데이라는 게 있나 봐요. 저 정확히 이 작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자기가 스피치를 잘하게 된 그런 것들을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데 그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발제를 해서 짧은 시간에 책을 안 읽으셨어도 읽은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릴 부분은 원딩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왜 이제 순서로는 왜 한 문장으로 말해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러면 그 한 문장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 한 문장을 조리 있게 전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테마로 해서 얘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우리가 한 문장으로 얘기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챕터가 서두에 크게 나오는데요. 거기에 있는 여러 개의 소 챕터들 중에서 핵심적인 단어를 몇 개 뽑아봤습니다.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내 말이 안 먹히는 이유가 있다. 왜 그런가? 한번 여기 있는 글귀를 보면서 내가 몇 가지나 해당되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말을 할 때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많은 말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전달되고 그러다 보면 듣는 청자 입장에서는 오해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지 마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많은 얘기를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전달하려고 하면 오해가 되니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 가장 핵심적인 말만 전달하고 나머지는 상대방이 어차피 물어줄 것이다. 물어줄 때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 중에 필요한 것들을 꺼내서 대답을 해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결과적으로 청자가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제 주절주절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핵심이 없어지니까 키스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조금 변형한 결과적으로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간단 명료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자가 알아듣기 쉽게. 그것은 여기에 있는 고맥락 화법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상당히 추상적인 거시기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청자는 알아듣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맥락 화법, 분명하게 알아듣기 쉬운 용어를 선택해서 전달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을 할 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지 않고 내가 화자니까, 내가 주체니까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듣는 사람들의 집중도가 흐려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의 논리로만 얘기해서 그 듣는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나의 전달하려고 하는 요소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제가 사실은 사실 제목만 보고 이 책이 한 문장으로 말하라고 하는 제목만을 보고서 제가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제가 가장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읽고서 저도 변화시켜 보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발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은 동의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다른 분들에게 설명을 해도 내 말이 잘 안 먹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한 문장으로 얘기하고 그 문장이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고대 니코마코스 율리아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진 책에는 그 설득의 3요소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영향력의 철학이라고, 고대 영향력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책들에도 인용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신뢰하고 그 다음에 감정적인 호소력하고 논리력인데 세 개가 당연히 융합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 세 개가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것을 이제 스티븐 코비 박사가 그 8번째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얘기를 또 해요. 그러면서 그 분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순서가. 그래서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시키기 전에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즉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파토스가 그 전에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나의 좋은 의미로 전달하려고 해도 내가 먼저 이해하지 않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토스가 로고스의 전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항상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청자한테 나를 이해시키려면 그 사람들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나의 논리적인 생각들이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 파토스와 로고스의 전제 조건에는 에토스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하고자 하는 화자가 신뢰성이 없다면 이 두 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신뢰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오랜 기간의 관계를 가질 때만 그것이 형성되는 것이 사실은 신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처음 맞닥뜨렸다거나 아니면 나는 그 사람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은 나를 아는 경우가 있고 나는 그 사람 모르지만 그런 경우는 되게 신뢰성 이런 것 같습니다. 뭐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사람의 정확한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그 사람의 흔적들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인중개사라면 외부에서 왔을 때 저 사람이 이제까지 공인중개 행위를 어떻게 해왔는가. 우리가 어떤 정치인이라면 그 사람의 정치의 행위들이 어땠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뢰도가 축적이 돼 있겠죠. 아니면 내 주변에 여러 가지 나는 그 사람 나를 알지만 난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의 신뢰도를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깔고 와서 나랑 대화하고 저 사람이 얼마만큼 나를 이해하고 그리고 나를 이해시키는가 그런 순서이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에토스는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나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고
나를 이해시키는 과정, 그것이 기본적으로 그 영향력의 철학, 즉 설득을 기본적인 3요소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전달할 때 필요한 요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한 문장에는 무엇을 담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해볼게요. 책의 내용들을 좀 요약하다 보니까 안 읽으셨으면 더 이제 이런 문장들이 무슨 뜻인지를 보실 거니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가장 핵심적인 그럽니다.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 무엇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교집합을 찾는 것이다. 그 교집합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최근에 제 경험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지금 화자로 있지만 제가 청자의 입장에서 요즘 다들 힘드시죠? 부동산에서 중개 행위를 하기가 힘든 시장이에요. 왜냐면 얼어있다 보니까 중개 자체가 저희의 책임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되고 있어요. 그럼 다른 일을 모색해 봐야 될 거고, 이런 기회에 도대체 이 아파트나 뭐 상가나 뭐 지산이나 이런 분양시장은 어떻게 돌아가는가가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고 싶으려면 누군가 그것을 아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또 우연찮게 이 분양시장에서 본부장을 아주 오래 한 사람을 알게 됐고, 그로 인해서 경험을 좀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입장에서 저는 청자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이 나는 도대체 내가 관심 가는 부분이 정해졌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러면 그것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당신인 화자는 누군가? 그럼 저는 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이 내 귀에 들어왔는가를 생각해 봤더니, 그 사람은 세 번째, 자신만의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분을 어떻게 이제 저는 지인을 통해서 알았지만, 그 지인은 그 사람이 옛날 과정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웠었는데 그 10년 동안 만족할 만한 부를 축적했는데 그것이 분양시장에서 이뤘던 겁니다. 솔깃했죠. 10년 동안에 저 정도를 이루었다.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느꼈던 것이고, 그 화자와 저 청자의 공통점 속에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제 귀에 듣는 겁니다. 제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분양시장에서도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는 내가 꼭 중개만 할 일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분양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분양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했겠죠. 또 허심탄회하게 숨기지 않고 지인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잘 알려줍니다. 프랜카드 하나 거는 방법부터 어디에 걸어야 되는지, 홍보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돌아가는 메커니즘, 예를 들면 뭐 어떻게 분배되는지, 또 그 안에서 손님이 왔을 때는 어떤 것은 금기시해야 되는지, 서로 간에 어떤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알면서 제가 모르는 새로운 시장을 알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 의해서 제가 네 번째 이야기, 그 얘기 좀 나를 행동하게 만드는 것, 한번 해보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즉 얘기하고자 하는 화자와 듣는 청자의 교집합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은 그것을 찾죠. 중개행에서 그걸 찾을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손님이 왔다면 하물며 그 사람의 연줄, 말투에서 나랑 고양이 같은지, 아니 하물며 오늘 아침에 내가 먹었던 점심 먹었던 식당, 이런 부분들에 교집합이 있는지, 먹어보셨는지, 이런 것부터 뭔가 자꾸 교집합을 찾는 그런 거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집합을 가지고서 그 무엇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집합을 만들었을 때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부분들의 핵심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한 문장으로 말하라고 하는 원빈 메시지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면, 그 원빈 메시지를 찾았다면, 또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다면 무조건 그것을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 원빈 메시지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세 가지의 메인 포인트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누군가 저한테 와서 재테크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이제 머릿속에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재테크의 기본적인 3요소라는 것이 있죠. 그럼 이제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이제 기본적으로 재테크 하면은 말 그대로 원금의 보존이잖아요. 그죠? 원금을 잃으면 그 의미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안정적인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데, 그럼 우리가 안정적인 투자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 머릿속에 이제 이분한테 토지를 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자산, 즉 원금 손실이 없는 자산, 요즘 테라
사건 아시죠? 코인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주식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요즘 안녕하십니까? 저도 거의 안녕 못하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자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요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원금을 까먹는 경우가 없어요. 최소한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갑니다. 원금이 보장되잖아요. 그렇죠? 안정성이 높다라고 하는 쪽에서 그러면 내가 투자해서 안정성을 보장받으려면 토지를 사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것은 원금만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수익률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럼 수익률을 봤을 때 변동성이 심한 것이 다 고위험이 고수익이 나기도 하지만 토지라고 하는 것은 잘만 고르면 결과적으로 신분 상승이 될 만큼의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어떤 땅을 사야지만 신분 상승, 토지의 신분 상승이 곧 나의 신분 상승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 두 번째, 사시려면 개발 압력을 받는 쪽을 사셔야 됩니다. 신분 상승이 가능한 그런 쪽의 토지를 사라. 토지를 사라 붙이는 거죠. 즉 개발 압력이 있는 곳을 사십시오. 그래야지만 결과적으로 토지의 신분 상승이 되고 시간에 의해서 짧은 시간에 나의 수익이 높아진다 라고 하는 두 번째 테마를 얘기할 수 있겠죠. 두세의 어떤 논리적인 과정을 계속 연관해서 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또 한 가지가 무엇이겠어요? 그 투자에서는 안정해야 되고 수익이 높아야 되고 환금성이 높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토지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 환금성이 낮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환금성이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코인 바로 빼면 되니까요. 주식은 3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예금은 뭐 별대로. 근데 토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팔려고 해도 당장 팔리는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뒤집어 생각할 수도 있어요. 토지만큼 대출을 잘해주는 상품이 없거든요. 환금을 꼭 팔아서 환금을 해야 될 일은 없거든요. 내가 필요할 때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1급지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토지를 사는데 개발 압력이 높은 곳, 그 중에서도 가장 1급지 누가 봐도 좋은 땅은 환금이 쉽게 됩니다. 사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내가 팔 때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저의 원픽 메시지는 그거죠. 개발 압력을 받은 곳에 가장 좋은 토지를 사십시오. 그거의 논리는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건데, 그거 사시라고요. 그거 사면 뭔데?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논리적인 기본적인 걸 가지고서 제가 뭔가를 전달하는 무엇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책에서는 그 단계를 9단계 스토리라고 해서 9단계를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그것들이 일종의 쇼핑몰의 에스컬레이터처럼 하라는 겁니다. 쇼핑몰 가면 내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갔을 때 보통 백화점 같은 데 보면은 1층에 뭐가 있습니까? 뭐 여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그득하죠. 뭐 여러 가지 주얼리부터 해서 뭔가 쇼핑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한 층을 에스컬레이터로 올라타는 것 다음에 뭐가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그 다음 열렸을 때 뭔가 쫙 보이는 형태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할 때는 맨 처음에 도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저 얘기를 첫 번째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첫 번째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여기서 세 가지 정도를 제시합니다. 놀라운 사실, 이제까지 상식적으로 알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로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중대한 약속을 하거나 세 번째는 로드맵을 하거나. 사실은 제가 오늘 그 원포인트 레슨을 하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던 게 한 문장으로 말 하나의 이 구조에 맞추려고 사실은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을 보여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그리고 나는 어떤 과정으로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로드맵을 제시한 거죠. 저는 왜 한 문장으로 얘기해야 되는지, 무엇을 얘기할 것인지,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한 문장으로 얘기해야 되는가? 그래, 너무 말이 많으면 사람들이 내 말에 집중하지 않고 내 말이 안 먹혀. 그러니 한 문장으로 얘기하라는 것을 지나는 거고요. 그 두 번째,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아까 얘기했던 교집합적인 부분들을 얘기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원픽 메시지의 논리성을 받침하는 세 가지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의 다 끝나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 어떻게 그 9가지 과정 중에서, 그리고 저 마무리 단계에서는 다시 한번 그 마무리, 지금 이제 마무리가 돼간다는 얘기를 해야,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그렇잖아요. 저 사람 이제 어렸을 때 교장 선생님 말 기억하시죠? 더 언제 끝나는 거냐? 아무튼 지루해가지고 그다음부터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끝까지 다 달았다는 예시를 하면 조금만 더 듣고 집중해서 들으면 끝나고 뭔가 결론을 내릴 것이다 라는 기대에 의해서 이제까지 혹시 지루했더라도 환기시키는 그런 효과들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가가고 있다고.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마지막 단계는 처음과 끝을 좀 일맥상통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어떻게 전달할 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스토리적인 구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비언어적 기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건 뭐 누누이 다른 교재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듣는 이와의 교감을 하라 뭐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뭐 다 시간상 설명드릴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 머레이비언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청자한테 실질적으로 7%밖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시각적인 효과. 남는 건 시각이거든요. 언어적인 부분들은 잘 안 들어오지만 시각은 사진기처럼 찍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말을 할 때 시각적인 효과, 그래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에 자료를 만든 이유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듣는 것. 듣는 것들도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그 리듬을 주라는 거죠. 그냥 일관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졸리니까 리듬을 좀 끊기도 하고 그런 기술들을 발휘하라는 것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스티븐 잡스가 늘 와서 프로젝트를 하듯이 어떤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서 뭐가 남게 하라는 건데요.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다 틀리거든요. 얘기하는 스타일이 틀리니 최고의 리허설은 녹화를 내가 할 때마다 해봐라. 혹시 여기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해하실 겁니다. 어쨌거나 내가 잘 찍든 못 찍든 영상 노출되고 나도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내가 습관이 이런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없으신 분들은 자기가 어떠한 말하는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찍어보시라고 하는 거고, 지금도 저는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저기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해 놓고서 모니터링을 하겠죠.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즉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한 문장을 전달할 때는 9단계의 과정을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그러니까 스토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얘기. 전달하는 내용보다도 그 전달할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전달된 내용을 전달할 때는 이런 비언어적인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슬슬 책 내용은 어렵지가 않아요. 잘 읽히는 건데 서머리하고 재미는 없죠. 이런 부분들이 그런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서두에 제가 영상을 하나 짧게 보여드렸잖아요. 노머 맥클레인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아버님한테, 아버지 목사세요. 이제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목사신데 절제해서 자꾸 어떤 내용들을 줄여서 뭔가 이 맥클레인은 시카고대 교수가 됩니다. 문학 교수가 돼서 소설을 쓰게 되고 영화를 만들게 돼 있는데, 과연 이 맥클레인 교수는 그 책에서, 즉 이 영화에서 어떠한 한 문장의 메시지를, 빅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던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짧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None of us here today will at one time in our lives look upon a loved one who is in need and ask the same question. We are willing to help, Lord, but what, if anything, is needed? For it is true we can seldom help those closest to us. Either we don't know what part of ourselves to give, or more often than not, the part we have to give is not wanted. And so it is those we live with and should know who elude us.
but we can still love them. We can love completely without complete understanding. 아까 저도 이렇게 꼬마의 자녀가 둘이 있잖아요. 이 동생입니다. 동생이 죽어요. 어떤 불의 사고를 줬는데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구들은 그의 죽음을 막지 못했고 도와주질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구들 입장에서는. 하지만 한 가지 있죠. 우리는 완전히 이해는 없어도 우리는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 책을 통해서 이 영화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즉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고요. 제가 이제 이 한 문장으로 말하라고 하는 부분들을 발제를 하고서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문장으로 말하는, 즉 빅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이 작가는 이런 말을 했을까를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한 문장으로 말하려면 우리가 서두에 그 노먼 맥클레인 했던 것처럼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줄이고 또 줄이고, 그래서 뭔가의 가장 큰 빅메시지 하나를 만들어내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행위는 한 문장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한 문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추락해가는 과정 속에서 나의 성장도 있을 뿐더러 내가 전달을 하고 있는 그 청자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무엇보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사무소가 상당히 작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대로 놀러 오시라고 이렇게 이제 간판이 있고 사무실 내부가 있으니까 자주자주 모든 것들은 관계에 있어서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여기 계신 그 충청지향 독서 지향 되시는 분들이 앞으로 좀 더 이제 모임이 좀 더 다양하게 활성화됐을 때 관계를 좀 더 돈독히 가져서 서로 한 문장으로 말했을 때 알아듣는 그러한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